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7월 초에 출입국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 협력이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처리하였던 민원 업무와 그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슈가 될 만한 새로운 정책이 없다 보니 제가 신규 제작한 영상이 많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과거 영상이라고 하여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저의 영상을 통하여 출국관리 업무를 숙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과거에 취업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출입국에서 직권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외국인의 소득금액 증명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노동부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 사실을 출입국에 통보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출입국 국세청 간 업무 협약은 노동부와 타 기관에서 출입국에 고발성 통보했던 사례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행정 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경 출입국과 경찰청 간 업무 협력을 통하여 출입국에서도 경찰청에 있는 외국인 범죄 기록 조회를 가능하도록 오픈하였고, 출국에서는 경찰청에서 내 외국인의 출입국 사실을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오픈한 사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출입국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앞으로 취업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추후에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하나 같이 가미하자면, 최근에 제가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서 중국 동포 A씨는 배우자가 F4 비자이기 때문에 A씨는 F1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면서 2년 전 그 이전부터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무역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본 동포 A씨 요구사항은 자신이 국가건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니 F1 비자를 F4 비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업무였는데, 문제는 동포 A씨가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그동안 꾸준히 사업을 해왔던 결과로 소득금액 증명원 상에 높은 실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올 초에 의뢰받았다면 F4 비자로 변경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나 이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7월 1일부터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외국인의 과거 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정보 열람 시스템이 완성되면서 그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월 이전까지는 국세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불법 취업 혐의가 이제는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출입국 공무원이 국세청에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동포 A씨와 같이 과거에 불법적 소득이 있는 조건에서 자격 변경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중에 취업 활동을 하였던 중국 동포 J씨 그리고 J씨를 고용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서 불법 취업 혐의 사실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중국 동포 J씨는 작년이죠. 2020년 6월 15일까지 H2 3년 만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항공기가 개량되어 출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 출기연은 2021년 올해 3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동포 JC는 H2 3년 만기됐던 2020년 6월 16일부터 21년 3월 출국하기 전까지 취업할 수 없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취업한 기록이 국세청에 고스란히 통보되었고 이 사실을 출국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JC의 고용주는 JC가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였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경 JC는 중국으로 출국한 후 H2 비자를 재발급받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에 H2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1항 외국인은 체류 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JC의 경우 H2 3년 만기되어 코로나로 연장한 상태라면 더 이상 H2 비자 상태가 아니므로 취업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취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동포 JC는 2020년 6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이상 불법 취업한 사실로 인하여 700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동포 JC는 결국 범칙금 700만 원을 납부한 후 500만 원 이상의 통고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내에 체류할 수 없고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국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동포 JC를 고용한 고용주의 문제입니다. 동포 JC를 고용한 고용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JC를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을 위반하여 고용주 또한 범칙금 700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동포 JC를 고용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래도 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출입국 조직 내부의 변화와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 현 주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제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 업무를 처리할 때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더운 날씨 늘 건강 챙기시고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